단 5초면 충분합니다. 10년을 함께한 아내가 18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다발 앞에서 어떻게 서늘한 타인으로 돌변하는지 목격하는 시간 말입니다. 여러분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가난에 찌든 때도 땀 흘려 일한 성실함의 흔적도 아닙니다. 바로 은밀하게 숨겨진 욕망의 향기입니다. 평범한 건설 현장 노동자였던 지호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그날 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어둡고 좁은 복도에 지호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2시간 동안 이어진 건설 현장의 야간 근무는 그의 영혼까지 갉아먹은 듯 했습니다. 어깨에는 털어내지 못한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앉아 있었고, 안전화 속의 양말은 땀과 먼지로 축축하게 젖어 발바닥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것조차 버거운 노동의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지호의 감각을 마비시킨 것은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소파와 누렇게 바랜 벽지가 풍기던 익숙한 집안 냄새 대신 코끝을 찌르는 낯설고 강렬한 향수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1층에서나 맡을 법한 고혹적이고도 사치스러운 향기였습니다. 지호는 멍하니 식탁 의자에 앉아 거울 앞에 서 있는 아내 수진을 보았습니다. 수진은 남편이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매만지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 50만 원만 더 보내줘.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지호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점심 식사비 몇천 원을 아끼려고 현장 한밭집에서 가장 저렴한 메뉴만 골라 먹으며 버텼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거친 분진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죠. 벌써 다 썼다고? 지난달에도 추가 수당까지 다 보냈잖아. 지호의 서운함 섞인 물음에 수지는 고무장갑을 내팽개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맨날 구질구질하게 살 순 없잖아. 나도 친구들 만나면 커피 한 잔은 마셔야지. 수진이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갈 때 그 지독하도록 비싼 향기가 다시 한번 훅 끼쳐왔습니다. 지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주머니 속을 만져보았습니다. 퇴근길 길가에서 우연히 주운, 하지만 아직 차마 꺼내보지 못한 의문의 종이 한 장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18억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지호와 수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고생하는 남편에 대한 연민이 없었습니다. 오직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낯선 여자의 그림자만이 일렁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놓인 낡은 지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지독한 역설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지호는 이제 자신이 알던 수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닫힌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누군가와의 달콤한 속삭임이 고요한 거실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마침내 결심한 듯 주머니 속 종이를 꺼내기 위해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침묵 속에 드리워진 의혹의 그림자는 결국 피할 수 없는 파국을 향해 한 걸음 더 깊숙이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거친 손바닥을 들여다보던 지호에게 운명은 잔인한 우연의 일치로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10년 동안 믿어온 배우자의 옷장에서 상상도 못할 액수가 적힌 통장을 발견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심이 어떻게 한 남자의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잔혹한 기록입니다. 며칠 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경미한 낙상 사고는 지호에게 예상치 못한 이른 귀가를 허락했습니다. 비계 위에서 발을 헛디뎌 어깨를 부딪힌 짧은 순간 지호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깨의 통증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는 아내 수진에 대한 의구심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호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 태양이 아직 중천에 떠있는 오후 2시에 도둑처럼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정적은 평소의 안락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수지는 외출 중인 듯 보였습니다. 지호는 텅 빈 거실 한복판에 서서 알 수 없는 한기를 느끼며 몸을 떨었습니다. 이 침묵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지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그는 아내를 감시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고로 얻은 휴식 시간 동안 늘 미뤄왔던 낡은 옷장을 정리하며 다가올 추위에 대비해 오래된 소미불이라도 찾아볼 심산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옷장 문을 열자 수진이 그토록 아끼고 외출할 때마다 뿌리던 그 세련된 향수 냄새가 다시 한번 그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땀 냄새와 먼지투성이인 지호의 일상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향기였습니다. 지호는 옷장 맨 아래 칸,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에 손을 뻗었습니다. 잡동사니들이 뒤섞인 엔진 케어. 끝에서 손가락 끝에 딱딱하고 낡은 가죽의 질감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수진이 3년 전 이사 오면서 잃어버렸다고, 아니 낡아서 벌써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던 갈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지갑은 텅 비어 있어야 마땅했지만 손에 들린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묵직한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 지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며 지갑을 펼치자 그 안에서 툭 하고 떨어진 것은 몇 장의 영수증과 빳빳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특정 시중은행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 통장이었습니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숨을 멈췄습니다. 인쇄된 숫자 뒤에 붙은 0의 개수를 보고 지호는 숫자를 읽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몇 번이고 다시 세었습니다. 1842 00원, 18억 4200만 원. 그 숫자는 지호가 평생 건설 현장에서 태약볕을 받으며 시멘트 가루를 마시고 무거운 벽돌을 날라도 결코 만질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어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지호는 통장 옆에 떨어진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주워 올렸습니다. 청담동 소재의 최고급 명품관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종이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영수증에는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힌 남성용 브랜드 시계 구매 내역서가 있었습니다. 지호는 멍하니 자신의 왼쪽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5년 전 수진이 시장에서 사다 준 5영원짜리 싸구려 고무시계가 낡고 닳아 비참한 모습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땀과 기름때가 절어 광택조차 잃어버린 자신의 인생이 그 일 500만 원짜리 영수증 한 장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돈은 대체 어디서 난 걸까? 그리고 이 값비싼 시계는 누구를 위한 선물이었을까? 지호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충격은 인간을 오히려 침묵하게 만듭니다.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만이 텅 빈 방안을 가득 채우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수진의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호는 본능적으로 통장과 영수증을 손에 쥔 채 옷장 옆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숨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단지 이 잔혹한 진실의 끝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이 집에 와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안방으로 들어왔고 욕실로 들어가 물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물소리 사이로 전화를 거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지호가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름 끼치도록 달콤하고 간드러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자기야, 응, 나 지금 씻고 나가려고. 어제 준 시계는 어때? 마음에 들어? 응, 내가 청담동까지 가서 당신 생각하며 직접 고른 거야. 보람있네. 자기야라는 그 짧은 단어 하나가 지호의 심장을 날카로운 얼음 송곳으로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만 더 보내달라고. 물가가 올라서 마트 가기가 겁난다며 눈물을 글썽이던 아내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대신 18억 원이라는 거대한 비밀을 품은 채 다른 남자의 손목에 500만 원짜리 사치를 입혀주는 낯선 여자가 욕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그이가 눈치챘냐고? 에이, 그 바보 같은 사람이 뭘 알겠어. 맨날 현장에서 먼지만 마시느라 정신없는데. 걱정 마. 나 내일도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 봐. 지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톱이 손바닥 살점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분노와 배신감이 전신을 마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문을 걷어차고 들어가 따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큰 진실을 위해 침묵하시겠습니까? 지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는 이 지독한 연극의 결말이 무엇인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지는 통화를 마치고 화장을 고친 뒤 다시 그 매혹적인 향기를 남기며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지호는 어둠 속에서 기어 나오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손에 쥔 18억짜리 통장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낡은 옷장 구석에서 발견된 이 작은 가죽 지갑이라는 균열은 지호의 평범했던 삶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대지진의 전조였습니다. 그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으로 닫힌 현관문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수진이 남기고 간 그 지독한 향수 냄새는 이제 그에게 구역질 나는 악취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호는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숨겨온 그 18억 원의 출처와 그녀가 자기야라고 부르던 남자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기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칼을 등 뒤에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수진이 향한 그 화려한 청담동의 이면에는 지호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더 거대한 음모와 배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지호의 복수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까요? 그리고 그 18억 원은 정말 수진의 돈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호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발견한 통장과 영수증의 사진을 찍어두십시오. 둘째, 상대방의 동선을 파악하되 절대로 들키지 마십시오. 셋째, 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법적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배우자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거나 알 수 없는 지출이 늘어났다면 한 번쯤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지호는 수진의 뒤를 쫓기 위해 신발끈을 꽉 조여맵니다. 낡은 5,000원짜리 시계는 여전히 그의 손목에서 무심하게 째깍거리고 있지만 이제 그 시계는 지호에게 남은 복수의 시간을 재는 타이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호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덮고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호에게는 큰 힘이 될 수도 혹은 예상치 못한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호가 청담동 명품거리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과 그 18억 원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잔혹한 진실의 끝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반전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지호와 함께 그 진실의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 지독한 의혹의 그림자가 거실의 낡은 시계추처럼 마음을 핥히고 지나간 뒤에도 지호는 당장 수진을 붙잡고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에 목이 메고 당장이라도 욕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 가식적인 목소리를 멈추게 하고 싶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멈춰섰습니다. 예전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아찔한 높이의 비계 위에서 중심을 잃을 뻔했던 그를 잡아준 노련한 반장이 해준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호야, 높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발밑이 흔들릴수록 고개를 들고 머리를 차갑게 식혀야 산다. 흥분하는 놈이 제일 먼저 떨어지는 법이야. 지호는 그 말을 주문처럼 되뇌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그는 인생에서 가장 높은 절벽 끝에 서 있었고 여기서 발을 잘못 내디디면 단순히 가정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무너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며 수진이 외출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그녀의 향수 냄새가 옅어질 때쯤 지호는 비로소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의심의 단계는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명확한 진실을 사냥해야 하는 포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그 순간 바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호처럼 차가운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많은 이들이 감정에 휩쓸려 이를 그르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승부는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에서 갈립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무언가 쎄한 직감이 든다면 오늘 지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산과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힌트가 담겨 있으니까요. 다음 날 지호는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섰지만 발걸음은 공사 현장이 아닌 도심 외곽의 한적한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지저분한 간판들이 어지럽게 널린 건물 2층, 불투명한 유리창에 민간조사라는 짤막한 글귀가 적힌 탐정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 안에서 지호를 맞이한 탐정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이름과 집 주소, 그리고 옷장에서 발견한 18억 원짜리 통장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탐정은 통장 잔액을 보더니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단순한 바람 정도가 아닐 텐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움직여보죠. 그로부터 사흘 뒤 지호는 다시 그 어두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탐정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사진들은 지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진 속 수지는 지호가 본 적 없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아들뻘이나 될 법한 젊고 반들반들한 외모의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유명한 5성급 호텔 정문을 웃으며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 유명한 호스트바 출신입니다. 지금은 은퇴했다고 하지만 수진 씨 같은 돈 많은 여자들만 골라 만나는 거물급 제비죠. 탐정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지만 지호의 귀에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지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투박한 피부 대신 뽀얀 화장기로 덮인 얼굴, 굳은 살 하나 없는 매끄러운 손. 지호가 현장에서 땀 흘려번 돈이 저 남자의 명품 시계와 비싼 술값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탐정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도청된 녹취록과 몇 장의 서류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수진 씨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대형 로펌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것도 지호 씨 당신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방향으로요. 탐정이 공개한 녹음 파일 속에서 수진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 인간 원래 무식해서 말로 하면 안 통해. 적당히 사고 친 것처럼 꾸며서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야 해. 그래야 그 돈 한 푼도 안 나눠주고 내쫓을 수 있어. 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아내가 자신을 그 인간이라 부르며 파멸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밝힌 계획은 치밀하고 사악했습니다. 수지는 18억이라는 거액의 당첨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그리고 결혼 생활 내내 지호가 성실하게 모아온 작은 아파트마저 빼앗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호가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했다는 가짜 장부를 만들고, 심지어는 지호가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진단서를 끊기 위해 스스로 몸에 멍을 들게 하는 자해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위해 헌신한 남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알거지로 만들어 쫓아낸 뒤 그 호스트바 출신 남자와 화려한 제2의 인생을 살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코너에 몰린 건 당신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치워버려야 할 걸림돌로 보고 있어요. 탐정의 마지막 말이 지호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오직 드라마 속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실제 통계에 따르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피하기 위해 상대방을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는 사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호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장 휴대폰을 뺏거나 집을 나가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호가 선택한 것처럼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패를 먼저 잇는 것이 필승 전략입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해주세요.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지호는 길가에 있는 허름한 노포, 관 NHO 선술집에 들어갔습니다. 대낮이었지만 가슴속의 불길을 끄지 않고서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안주도 없이 소주 한 병을 시켜 쓴 잔을 들이켰습니다. 탁자 위에 펼쳐진 사진 속에서 수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그 젊은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자신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매일 시멘트 가루에 짓눌리고 칼바람에 터져나간 이 손으로 그녀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녀가 갖고 싶다는 것, 먹고 싶다는 것을 위해 자신은 5영원짜리 고무시계를 차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18억 원의 배신과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잔인한 계획뿐이었습니다. 지호는 잔을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슬픔은 어느덧 차가운 분노로 치환되었습니다. 이제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사냥감이 사냥꾼의 덫을 알아챘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자신이 먼저 더 거대한 덫을 놓는 것뿐입니다. 지호는 그 길로 탐정이 추천해준 이혼 및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 숲에 위치한 화려한 법무법인 사무실. 지호는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모든 가짜 증거를 무력화시키고 그 18억 원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싶습니다. 지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냉정했습니다. 변호사는 지호가 가져온 탐정의 자료를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대방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가 가장 취약한 법이죠. 우리가 먼저 반격의 판을 짜겠습니다. 지호는 이제 단순히 가정을 지키려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진이 쌓아 올린 가식의 성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리기 위해 칼을 가는 냉혹한 약탈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지호에게 몇 가지 핵심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첫째, 절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말 것. 둘째, 상대방이 조작하고 있는 증거의 허점을 역으로 파고들 것. 셋째,
당첨금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녀가 빼돌린 생활비의 흐름까지 추적하여 재산은닉 죄를 물을 것. 지호는 변호사의 말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받아 적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그녀가 안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가 승리를 확신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덫을 당기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말은 지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도둑질하려 한 자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호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들어갈 것 같아.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메시지였지만 이를 전송하는 지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진이 이 문자를 보고 비웃으며 그 젊은 남자와 시시덕거릴 것을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적이 방심할 때가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호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수진의 방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불빛 너머에서 그녀는 어떤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게임의 주도권은 지호에게 넘어왔습니다. 수진이 꿈꾸는 화려한 탈출구는 곧 그녀를 가두는 감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호의 친구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당장 내쫓아 라고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지호처럼 철저한 법적 준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법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지호가 어떻게 18억 원과 자신의 명예를 되찾아오는지 그 소름 돋는 반격의 과정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장에서는 수진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이 어떻게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호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진 맹수처럼 그는 어둠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수진은 자신의 머리 위에 드리워진 이 거대한 그물을 언제쯤 눈치채게 될까요? 그 파멸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냥의 끝은 비참한 패배가 아니라 진실이 승리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지금 혹시 누군가에게 기만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당장 지호처럼 차가운 머리를 되찾으십시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떼십시오. 지호의 반격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그렇게 지호의 치밀한 준비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의 무거운 공기는 숨이 막힐 듯 가라앉아 있었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 굽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18억이라는 거금 앞에서 말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법정 드라마가 아닙니다. 탐욕과 배신, 그리고 완벽한 인과응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정의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수진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미 승리한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지호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멸시와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의 변호인은 당당하게 서류를 흔들며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18억 원이라는 로또 당첨금은 혼인 전후를 막론하고 수진의 운에 의해 발생한 특유 재산임을 강조했습니다. 혼인 생활 중 지호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당첨금은 피고의 순수한 행운으로 얻어진 것이며 원고인 남편은 이 재산의 형성에
단 1원도 보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는 명백한 특유재산입니다. 변호인의 목소리는 법정에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식적인 여유를 지켜보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떠들어봐라. 그 오만이 너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곧 보게 될 테니까. 드디어 지호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화려한 언변 대신 묵직한 가방에서 법정의 분위기를 단번에 뒤집어버릴 결정적인 증거 꾸러미를 꺼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수진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지호의 급여 통장 기록, 그리고 수진의 비밀스러운 투자 일지였습니다. 지호의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송곳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피고 수진 씨는 당첨금을 특유 재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남편인 지호 씨의 피땀, 어린 월급만을 생활비로 소진했습니다. 지호 씨가 건설 현장에서 도약볕 아래 벽돌을 나르고 야간 수당을 받기 위해 잠을 설쳐가며 벌어온 돈은 수진 씨의 사치와 외도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수진은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변호사는 멈추지 않고 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십시오. 지호 씨의 급여가 입금되는 족족 수진 씨는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인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비의 행방은 어디였을까요? 마트 영수증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연남과의 호화로운 호텔 투숙, 백화점 명품 쇼핑, 그리고 고가의 향수 구매 내역이 지호 씨의 급여 계좌에서 지급되었습니다. 반면 본인의 18억 원은 단 한 푼도 생활비에 보태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의 투자 자산으로 묶어두었습니다. 법정 내부에 거대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지호의 변호사는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칼날을 더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우리 민법은 특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수진 씨가 자신의 당첨금을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남편 지호 씨의 소득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전용하여 자신의 자산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남편의 희생과 노동이 없었다면 수진 씨의 18억 원은 결코 온전히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백한 기여입니다. 이 대목에서 수진의 변호사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자신만만했던 법적 논리가 오히려 지호가 준비한 정밀한 덫에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재판장님은 지호 측이 제출한 방대한 양의 증거를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수진이 지호의 월급을 관리하며 작성한 가계부의 이면에는 내연남과의 데이트 비용을 마트 장보기로 위조한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법정의 선고는 냉혹하고도 정의로웠습니다. 판결문이 읽히는 동안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판사는 판결했습니다. 수진이 숨기려 했던 당첨금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인 8억 원을 지호에게 재산 분할로 지급할 것, 그리고 그간의 파렴치한 외도, 행위와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막대한 위자료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수진의 뒷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입고 있던 명품 원피스가 마치 수의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변호사의 팔을 붙잡았지만 승산이 없어진 그녀에게 변호사는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호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법원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으시나요?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을 보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수진에게 남은 돈은 소송 비용과 세금, 그리고 지호에게 줘야 할 9억 원을 빼고 나면 그녀가 꿈꾸던 호화로운 미래를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갑자기 가난해진 기분에 사로잡힌 수지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기회를 엿보던 젊은 내연남 민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상처받은 수진을 달래는 척했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 남편이라는 인간 정말 너무하다.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어? 민우의 위로에 수진은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교묘하게 본색을 드러내며 제안을 던졌습니다. 수진아, 이대로 무너질 거야? 남은 돈이라도 불려서 저 인간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내가 아는 정말 대단한 형님이 있는데 이번에 가상화폐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해. 이건 아는 사람만 들어가는 정보인데 상장만 되면 무조건 5배, 아니 10배는 뛰어. 지금이 너의 인생을 역전할 마지막 기회야. 나 믿지? 절망의 끝에 서서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었던 수진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의 독약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그녀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래, 이 돈으로 다시 18억을 만들면 돼. 아니 50억을 만들어서 그 인간 앞에 당당히 나타날 거야. 수지는 마지막 남은 재산 전액을 털어 민우가 말한 이른바 대박 코인에 쏟아부었습니다. 단 한 푼의 예비비도 남기지 않은 채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애초에 실체도 없는 쓰레기 프로젝트, 소위 말하는 러그풀 사기였습니다. 입금이 완료된 지 불과 사흘 만에 해당 코인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었고 화려했던 홈페이지는 에러 메시지만 띄웠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영원한 사랑을 속삭이던 민우였습니다. 그는 수진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지호를 배신했던 방식 그대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돈도, 사랑도, 미래도 이제 그녀 곁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한순간의 욕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사람을 버리려는 분들이 있나요?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당장 내 눈앞에 이익이 달콤해 보일지 몰라도 부정하게 얻은 것은 결국 더 처참한 방식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성실한 사람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다시 예전의 일터인 건설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를 위해 돈을 짜내는 비참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삶을 묵묵히 일구고 정당한 땀의 가치를 아는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현장 동료들과 웃으며 땀을 흘리고 퇴근 후에는 시원한 맥주 한 잔에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유독 바람이 차갑던 날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던 지호는 집 근처 편의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는 누추한 차림의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고급 향수 냄새를 풍기며 80만 원짜리 원피스를 걸쳤던 수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해져서 실밥이 터져 있었고 화려하게 빛나던 머릿결은 떡진 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누군가 먹다 남긴 컵라면 용기 속에 남은 국물과 불어 터진 면발을 필사적으로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남의 잔반을 뒤지는 그 모습이 어찌나 비참하고 처량한지 지나가던 행인들도 노숙자인 줄 알고 눈살을 찌푸리며 피해갈 정도였습니다. 지호는 가만히 멈춰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속에 분노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막상 마주한 진실은 그저 허망할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지호의 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차가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후회와 수치심,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비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달싹거리며 지호 씨 라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지호는 차가운 눈빛을 거두고 그대로 등을 돌렸습니다.
지호에게 그녀는 이제 연민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가슴 한구석이 아릴 법도 했지만 그녀가 저지른 배신의 무게는 그 모든 감정을 메마르게 했습니다.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수지는 이제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호의 단호한 뒷모습은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고 남겨진 수지는 차가운 편의점 테이블 위에서 자신의 무너진 인생을 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인생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는 것이죠. 지호처럼 정직하게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보상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반대로 혹시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면 지금 이 편의점 앞 수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정의로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들에게 결국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 이긴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부른 파멸은 이처럼 참혹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한 순간 가장 비참한 밑바닥으로 추락한 그녀의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에게 강렬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제 지호는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털어내고 진정한 자신만의 내일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끝이 정말 마지막일까요? 인생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여전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놀라운 반전과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다음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수진의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호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지금 바로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모든 소음과 배신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의 처참한 몰락을 뒤로한 채 지호는 아주 오랜만에 고향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은 화려한 도시의 네온 사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논밭과 그 위를 한가롭게 유영하는 구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가식적인 인공 향수 냄새가 아닌 비온 뒤에 젖은 흙내음과 풀잎의 싱그러운 향기가 지호의 폐부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거짓과 탐욕에 찌든 시간 속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진짜 세상의 향기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는 어머니가 말려둔 고추들이 붉은 빛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왔냐? 무심한 듯 던지는 어머니의 한마디에는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깊은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지호는 낡은 마루에 걸터 앉아 어머니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기름진 고급 요리는 없었지만 텃밭에서 갓 따온 채소와 따뜻한 흰쌀밥은 지호의 빈속을 무엇보다 든든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밥 한 술을 크게 떠넣으며 지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지키려 했던 것은 신기루 같은 욕망이었고 정작 자신을 살게 하는 것은 이런 소소하고도 단단한 진실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식사를 마친 지호는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과 행복했던 시절 찍었던 이제는 모서리가 다 닳아버린 결혼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배신을 떠올리자 지호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지호는 마당으로 나가 아궁이 속에 타오르는 불길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사진을 불꽃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가 말려 들어가며 타오르는 연기와 함께 10년의 세월도 지독했던 증오와 미련도 한 줌의 재로 변해 흩어졌습니다. 과거를 태워버린 그 자리에 맑은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노을이 지는 들판을 바라보며 지호는 생각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괴물입니다. 18억이라는 거금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기도 하지만 수진처럼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이에게는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수진은 억만금의 돈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를 뿌렸지만 그녀의 내면에서 풍기는 부패한 욕망의 악취까지는 가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과 그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지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 끝에 남은 것은 허무함이 아니라 비로소 되찾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지고 산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이제 더 이상 현장의 먼지나 타인의 기만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믿고 매 순간 진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먼 길을 돌아온 끝에 마주한 이 평온함이야말로 그가 얻은 진짜 당첨금이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유혹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듭니다. 만약 당신의 손에 내일부터 당장 일하지 않아도 될 일 8억 원이라는 거액이 쥐어진다면 어떨까요? 그 찬란한 금액 앞에서 당신은 과연 지금의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탐욕의 발톱을 드러내게 될까요? 8억 원의 로또 당첨금,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축복이 될지 혹은 재앙이 될지는 오직 당신의 본성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그 돈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순간의 행운 앞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